안녕하세요, 롬맘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가 돌 이전 아기와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놀이 방법을 단순하게 나열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구독자분들이 아기와 놀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놀이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들에서 아기의 발달 단계를 5개로 나눠서 그 시기에 맞는 놀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아기랑 술술 놀아줘야 되는구나 하고 놀이의 필요성을 느끼신 후에 어떻게 아기와 놀아주고 계신가요? 육아는 아이템빨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일단 우리 아기 지금 시기에 좋다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구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나는 목소리로 아기의 관심을 막 유도를 하면서 놀이를 시작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야심차게 놀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침에 아기가 눈을 딱 뜨면 오늘은 뭘 하고 놀아주지? 그리고 놀아주다 보면 지금 아기가 좋아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또 계속 반복을 해서 놀아주다 보면 아이템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걸 사줘야 되나? 이렇게 의식이 흘러갑니다. 아기들은 하루 종일 후라이팬만 보고 있어도 재밌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을 하면서 기존 아이템을 다시 한번 열심히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기와 놀아주기에 대한 부담은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천재학자를 키워낸 아버지 칼비테라고 있는데요. 또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교재랑 교구를 만들어낸 교육자 프레벨과 몬테소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교육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하는 뇌과학 유아 비법을 집필한 일본의 유명한 구보타 할머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들은 아기와 이런 놀이를 해주세요. 놀이 방법 100가지. 이런 내용이 절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먼저 아기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기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한 뇌과학 육아 비법이라는 책에 보면 아기의 놀이는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아니 무슨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먹고 자느라 바쁜데 내가 무슨 교육열이 뻗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를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기 놀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구나 싶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절한 자극과 놀이를 해준다면요, 아기는 자라나면서 점점 본인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할 줄 알게 되고요. 또한 놀이를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배우는 과정을 반복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3살 이후부터는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편해진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아기는 태어났을 때 140억 개의 대뇌세포신경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대뇌세포의 수는 아기가 성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대뇌의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 그러니까 뇌세포하고 다른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자극들을 통해서 마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뇌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돌기들은 생후 12개월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시기만큼 돌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더 이상 없다고 해요. 따라서 이 시기에 엄마 아빠가 아기의 발달에 맞춰서 적절한 자극을 아기에게 주어서 아기의 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기에게 평생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유아 때부터가 아닌 영아 때부터 어린이집, 놀이학교, 문센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아기의 오감 발달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놀이를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해주느냐보다 놀이를 아기의 발달에 맞춰 얼마나 적절하게 해주느냐가 키입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고 아기와 놀이에서 오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놀아주면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목적을 알게 되니까 오늘 하루 아기와 놀이에 대한 방향이 잡히면서 이전처럼 중구난방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뭘 해줘야 되나 고민하는 패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아기의 울음은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출생 후 3년 동안 아기들은 독립,
움직임, 언어, 의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아기에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렵죠? 예를 들어 아기가 독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독립이란 아기가 혼자서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영세 아기들도요. 자신이 혼자 무언가를 해냈을 때 아기 안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아기 스스로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막 칭찬을 해준다고 해서 혹은 좋은 평가를 해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은 아기의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기가 놀이를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아기에게 적당한 도전 과제를 준비해주고 엄마 아빠는 최소한의 관섭만 하면서 아기를 지켜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기 놀이에 대한 원칙을 가진 후에 그리고 부모의 간섭을 최소화하면 아기는 점점 스스로 해내는 놀이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아기의 놀이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부터 아기의 5가지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 방법들을 몇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1단계, 반사기라고 불리는데요. 출생 직후부터 1개월 반까지고요. 제2단계, 자극 반응기라고 해서 생후 1개월 반부터 3개월 반까지. 그리고 제3단계, 앉는 시기라고 해서 3개월 반부터 5개월 반까지. 제4단계, 잡고 서는 시기. 생후 5개월 반부터 8개월 무렵까지. 제5단계, 두 발로 서는 시기. 8개월 무렵부터 걷는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단계별로 엄마 아빠가 아기의 성장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면 아기도 신나고 엄마 아빠도 오늘은 아기랑 뭐 하고 놀아주지? 하는 고민이 한결 덜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기야, 나 녹음 다 마쳤어. 애기 잘 놀고 있어? 자기야? 뭐해? 나 이 양반이